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이름은 김태슬이고요. 저희 이야기의 전체 진행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진행을 할까 해요. 시작, 중간, 끝 요 느낌으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일단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이렇게 아무 서로 이런 거 주고받고 없고 자기소개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다 하고 소개를 한 번씩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 자연스럽게 소개하면 되나요? 네, 네. 제 거 순서대로 민선쌤, 규원쌤, 슬기쌤, 그리고 정규쌤. 네, 네. 이순희.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규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슬기쌤? 아니 진짜 들릴까요? 네, 잘 들려요. 저는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김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규쌤. 정규쌤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여성 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팀장 하고 있는 이정규입니다. 네, 지금 거기 어디신가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출장 중이에요. 시간이 겹쳐가지고. 네. 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은 물음표예요. 일단 물음표 왜 청소년 활동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제 스스로 약간 생각을 해보건데 제가 청소년 활동에 알리는 거, 청소년 홍보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나. 네, 절대 제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한 적은 없고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이야기를 저 혼자 조금 많이 할 거라서 분석어 조금 해주시면은 분석해 주시고 공감 카드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 나가 계신 네, 정규 선생님, 네. 네, 음소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이 계속 물음표로 보일 거고요. PPT 준비한 게 없어서 네, 물음표인데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2015년도 3월부터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사회복지를 배우고 그리고 2015년도 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살아가다가 청소년 복지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복지를. 그래서 지금 윤주 선생님처럼 쉼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안 됐고 여찌 하다가 이제 시흥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일을 하는데 또 다음 주면 또 추석이잖아요.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취업은 했니? 네,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일하니?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뭐야? 설명을 또 해요. 막 뭐 이러 저렇다 저렇다. 그래서 그럼 직업의 이름 뭐야? 청소년 지도사요. 또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일을 못 하셔서 결국은 그냥 사회복지사인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나갔어요. 지내오다가 또 추석이 지나고 또 설날 명절 때 또 만났죠. 그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은 괜찮니? 네, 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 무슨 일 한다 그랬지? 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일을 하고
예, 아이들 만나고 청소년들과 함께 뭐 이런 걸 합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명절 때나 이런 모임 가면은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잠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집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뭐 수영하고 그뭐 체육하고 배우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알지 나도 다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인 강자가 많으니까 나 거기 알아. 그래서 거기서 일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약간 요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내가 일하고 있는 곳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을 왜 아무도 몰라주지? 약간 그러면서 약간의 그때 당시 약간의 현타? 현타까지는 아니고 약간 나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청지사로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나 이런 광고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일은 청소년 쪽에서 일을 하지만 대학원을 지금 이제 다니고 있고 네, 내년이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해요. 4차시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 활동을 알리고 또 수련시설을 알리는데 좀 역할을 하고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 기관에 대해서 알고들 있나요? 요거는 조금 네,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여서 저의 이야기는 요렇게 정도로 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떠한 곳에서 일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윤지쌤 도와주세요. 윤지쌤부터. 네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태수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일시쉼터라는 곳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전 처음에 야간 당직만 하는, 야간 상담원 업무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야간 상담 업무 자체가 이제 일시쉼터에서 이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식사나 이런 상담을 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 가족들이나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면 밥 해주고 뭐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회복지사가 이제 하는 일인가 이런 걸 이제 뭐 물어보시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실 이제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잘 이해해 주시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이제 가족들은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규원쌤은 주변에서 규원쌤이 올해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규원쌤은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주변에서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일하는 곳을? 가족이나? 네, 알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나 어디서 일해 했을 때 이렇게 물음표를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왔어가지고 음, 웬만해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네, 그렇구나. 혹시 슬기쌤은요? 슬기쌤도 약간 잘 모르는 시설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죠? 청소년 성문화센터. 네, 맞아요. 약간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약간 네, 어디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통 무슨 일 하는지는 정확하게 다들 모르셔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어때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기가 좀 쉬우셨나요? 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 저는 이름이 성문화센터니까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그냥 대충 얼마 부리고 넘겨요. 그래서 우리 정규 쌤은 출장 중이시니까 우리 민선 쌤은 혹시 저도 좀 설명하는 게 많이 어려웠고,
그냥 나름의 제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그러한 것들 때문에 뭔가 청소년 수련 시설을 제 주변에 알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먼저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나하나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중간 넘어가면은 일단은 한계가 있는 게 한계를 말해줘. 그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SNS를 하는데 지금은 다 보관으로 숨겨놨어요. 다 숨겨놨는데 개인 SNS인지 이제 뭐 소사청소년수련관에서 이제 근무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약간 부계정인지 약간 이렇게 뭔가 개인의 삶과 일과 좀 너무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좀 알리고 싶고 주변에 알리고 싶고 계속 뭔가를 청소년 지도사로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 수련관은 이렇다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주변에서는 다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다. 근데 겉핥을 시구만 알아요. 왼쪽에 보면 이제 다 목공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너는 청지 살으면서 나무만 만지냐. 그래서 난 나무만 만지는 게 아니라 나무로 애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청지 살면 설명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업무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졌고 그랬을 때 지금에 와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SNS로 홍보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 차원에서 뭐 전 수련관이니까 수련관 차원에서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마치 그게 개인만의 힘이 아니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제한적인데 또 기관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 기관에서는 이해를 잘 못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홍보물을 만들고 올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이 시간이 드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인정해주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관을 알리는 홍보물,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드는 작업이. 혹시 다른 기관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세요? 홍보물을 만드는 작업이나 알리는 작업들을? 윤재생 도와주세요. 네네. 저희는 보통 쉼터 자체에서 이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했던 저희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부천성모병원이랑 저희가 MOU가 돼 있어서 그 종합건강검진 있잖아요. 보통 성인들 종합건강검진 하면 4, 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이제 그걸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거리에서 생활이 사실 오래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신체적인 건강 지수 많이 내려가고 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할 때 이렇게 홍보 포스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항상 상시로 하고 있는 거리 상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고민 글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저희 그런 거리 상담 포스터나 이런 걸 올려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나 이런 SNS도 활용하지만 저희가 직접 좀 고민 글들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거기다가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활동 자체가 예방의 어떤 활동에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눈치를 준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 업무 자체를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오히려 많이 알려야 되는 곳이어서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규환 쌤은 홍보 이런 일 하면서 좀 힘든 거 없었어요? 뭐 하면서? 규환 쌤도 너무 많이 초보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저는 좀 이제 선생님한테 좀 많이 배운 게 많아가지고, 최대한 그냥 SNS나 아니면은 지역 주변에 아이들 다리 건너서 좀 소개받고 그러는 식이 좀 제일 많았고, 어, 홍보가 진짜 중요한데, 홍보가 안 되면은 좀 막막한 것도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과 이제 또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가면 좋아요. 같이 가면은. 근데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개인 SNS에 우리 수련관 우리가 일하는 거를 퍼가거나 그 활동들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려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우려의 말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너가 그 어쨌든 SNS가 되게 개방돼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너가 어떤 사람이고 너가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개방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혹시나 뭐 부모님까지 가요. 부모님까지 가. 부모님이 막 보면은 안 좋지 않냐. 술 먹는 거 올리지 마라.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뭐 수련관이나 이런 걸 퍼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고 기관 차원에서도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뒤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뒤에 있어서 네,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혹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소사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때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혹시 기획 홍보물을 만드신 기관들이 혹시 있을까요? 궁금해가지고 저희 부청수는 없거든요. 제가 부청수 늘 하는데 부청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거를 만들 때 허락을 안 받고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결제를 해주시는 이제 결제권 중앙관리자분들한테 허락은 받지 않고 그냥 제가 만든 거죠.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약간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약간 말하자면 굳이 왜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왜 이렇게 하냐? 굳이 왜 하냐? 근데 홍보의 처음 시작은 이게 뭐 교육은 아닌데 컨셉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컨셉. 그리고 인상을 어떻게 남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인상으로 우리 수련관이나 우리 쉼터나 우리 성모센터를 이용하는 대상, 고객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홍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사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영어로 쭉 쓰면은 소사 뉴스 센터잖아요. 그래서 SS 원하다. 이때 당시 유행했던 광고가 그 이마트 광고. 네. SSG에서 쓱 그거였어요. 그거를 좀 패러디한 거였고 밑에는 그냥 코난을 그냥 패러디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조금 인상을 심어주고 연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나름의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만든 건데 몰라주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상처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간과 그런 거를 좀 넘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내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일단 청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청지사를. 아무도 몰라줘.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들 경험하시고 느끼시겠지만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곳이 크게 없어요. 강조를 한다고 해도 SNS 업로드 수준? 네, 그 정도? 근데 SNS도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기간을 떼어놓고 나 혼자 봤을 때 어떻게 청지사를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이랑 함께 해서 청소년 지도사 영상 공모전이라는 걸 했어요. 단순히 그냥 청지사를 알리기 위해서, 단순히 김태슬의 직업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일단은 전국 단위였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신청을 하시고 강원도에서 신청을 하시고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이 많긴 했지만 굉장히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노력들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직업이나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뭔가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내 직업 몰라줘, 내 한 일 몰라줘, 약간 그렇게 하면서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한 달에 월급 이 정도면 됐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보람을 느끼고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뭐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석을 좀 찾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일하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올해도 좀 진행을 해요. 2020년도 청소년 지도사 영상 공모전. 그래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페북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벌써 끝나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40분까지입니다. 40분까지. 뒤에 얘기가 좀 더 중요하긴 해요. 앞에는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뒤에는 끝을 괜히 해놨네. 기대하셨죠? 끝난 줄 알고. 저도 굉장히 기대했는데 40분까지라고 하니까 저희 좀만 힘내봅시다. 네, 제가 앞에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중앙관리자분들이랑 다른 분들의 반응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약간 굳이? 왜 약간 이런 거? 제가 생각할 때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리자분들이 자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뭔가 나아지진 않겠죠. 여기에 뭐 관장님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율성이 굉장히 홍보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키워드는 하나밖에 안 넣어놨어요. 하나 더 넣으려고 했던 거는 창의성이었거든요. 창의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성이 따라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대표로 넣었고, 자율성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예가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홍보물을. 갖고 갔어. 근데 까요. 나는 뭔가를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고 했는데 내용적인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건든다 하면은 홍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내용이 중요한 거지 디자인은 이미 그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권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자율성이 부여가 되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어떤 기관은 밥 먹는 것도 자기네끼리 찍어서 올려요, SNS에. 자기네끼리 쉬는 시간에 막 루미큐브 하는 것도 찍어서 올려요. 근데 되게 자유로워야 되는 청소년 시설들은 오히려 더 경직되어 있어요. 뭔가 올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뭔가 되게 공공기관처럼 약간 딱딱한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아예 홍보 담당자나 좀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직되어 있지 않고 뭔가 부드럽고 유연한 뭔가 홍보적인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묻지 않겠어요. 공감을 하신다면은 이거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들어주시면 돼요. 자율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 이런 거. 아마
아니, 우리들끼리 이거 녹화가 되니까 좀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네. 혹시 방금 제가 예로 들었을 때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뭔가를. 근데 막 디자인적으로 막 약간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공감한다. 하지만 녹화되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이 중요한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제 교육이 아니어서 뭔가 되게 두서없이 제 얘기를 막 하는데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DHP를 활용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이제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제 중앙대 어떤 분이 하셨대요. 그랬을 때 DHP를 활용한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오늘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했을 때 홍보 행위와 홍보 매체의 중요도를 일단 검증을 했고 그러니까 조사를 했고 그 간에 어떤 게 상대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표를 정리한 거예요. 했을 때 우리 맨날 막 많이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좋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구가 작년에 진행된 거더라고요. 작년 3월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역시 흔히 알고 있는 SNS 매체 운영.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요즘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SNS 매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홍보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연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시흥에서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소사에서도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홍보 과정에 함께하면은 좋겠다. 왜냐면 홍보의 주체가 청소년이고 청소년들이 하게 되면은 자기 개인 계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서도 청소년 시설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제가 항상 근무했던 곳에는 기자단이나 미디어 영상단이나 그런 것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서포터즈단을. 그래서 그 친구들 조직하고 그 친구들이 직접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고 또 그 주된 컨텐츠는 SNS였고 이렇게 지금 참고하셔서 앞으로 홍보 활동하실 때도 이거를 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까지는 다들 이해가 가시죠. 근데 2번 PR 조직 운영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해 드린 게 매체 항목과 상대적 중요도 4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접 홍보가 PR 서포터즈 운영. 이게 청소년 조직 운영과 약간 매칭이 되는 건데 PR 조직은 뭐냐면 홍보 전담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각 기관에 홍보 담당자들은 있죠. 다 뭐 회수방 만들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뭐 SNS 관리하고 이런 그냥 그런 기능적인 측면의 조직 담당자들은 존재해요. 헌데 뭔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전략을 짜고 홍보 로드맵을 그리고 그러니까 홍보를 정말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듬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는 그냥 계획서에서 한두 줄, 표 하나,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PR 조직이 재단 내에 아니면 각 기관 내에 그래도 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행위 항목 간의 상대 중요도에서 2번부터 6번까지 다 해결이 돼요. PR 조직이 있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PR 조직 운영이 우리 부천시 내에 뭔가가 그냥 단순히 홍보 담당자들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뭔가 조직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제가 지금 자율성과 마지막에 이런 PR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그냥 혹시 계신 분들은 조용히 음소거를 푸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자연스럽게 없을 수 있어요. 없으면은 이게 저희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여가지고. 네, 질문 있어요. 네, 우리 윤주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그 조직을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찾아가서 뭔가 서비스를 주거나 도움을 주고, 아니면 그 청소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하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충분했다면 홍보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펼쳐서 홍보를 하고, 그걸 본인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해지면서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유튜브 한 달에 한 개씩 계속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홍보의 파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이제 듣다 보니 좀 태신쌤이 이제 주도하셔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뭔가 어떤 공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홍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서로 올려서 서로 도움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장을 그런 어쨌든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만드시면 어떨까. 네. 그러면 꼭 필요성을 홍보 되게 담당자가 아니어도 가서 소스를 얻고 해서 이제 더 좋은 게 나오면 다시 올리고 하는. 어떠신가요? 좋은 제안이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 뭐냐면 제가 요번에 그 일시쉼터에서 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 홍복쌤? 복홍쌤? 최홍복 선생님. 네, 맞습니다. 덕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데 사실 되게 쉽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건너서 하다 보니까 뭔가 저지게 진행된 게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130명 단톡방도 좋긴 하지만 홍보 담당자들의 뭔가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가 되게 사람들이 홍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사실 저도 홍보 교육을 나가거나 막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함과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조금 텀이 너무 길고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약간 매일매일 노출되는 게 제일 좋아요. 1일 1회 정도? 이게 노출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걸 접하게 되는 아까 윤주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쭉 나열해서 청소년들이 선택해서 그걸 보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뭔가 통로를 내가 생각해서 좁힌 다음에 그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상 편한 걸 찾게 돼요. 그래서 그냥 SNS, 페이스북 하나 하고 뭐 인스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근데 블로그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홍보할 때. 왜냐면 네이버 검색하는데 여러분들의 기간을 네이버 검색이나 다음 검색이나 하셨을 때 뭐가 뜨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제 말에 공감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소사는 당연히 처음 개관할 때 제가 갔으니까 검색하면은 국회의원 사진, 막 착공식 막 이런 막 줄 자르는 사진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대한 좀 소사청소년 수련관을 검색을 하면은 좀 사람들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블로그를 만들었고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담당자가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빠져가지고 약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중앙관리자와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빠짐으로써 블로그가 사라진 거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고 부청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1월에 왔어요. 올해 1월에 왔는데 올해로 21주년이에요. 부청수가. 근데 네이버 검색에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을 치면은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정보가 최신 게 제가 찾아봤을 때 2012년도 거였어요. 어떠한 한 카페에서 올린 홍보 영상. 지금 2020년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로만 뭔가 정보를 접하고 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진짜로 다양한 것들 다 제공하고 거기서 하나 정도는 속된 말로 그냥 얻어 걸리게끔 하는 홍보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도 꾸준히 가고 블로그도 꾸준히 가고 유튜브도 꾸준히 간다면은 언젠가는 인지도 측면에서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인지도를 높일 때 어떠한 컨셉과 어떠한 전략으로 갈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쉼터라고 하면은 청소년 일시쉼터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로 청소년들한테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나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홍보 전략들이 쭉쭉쭉 밀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각 기관에서는 조금 하지는 않는 부분들은 있죠. 네, 말이 길었네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뭐 홍보 평상시에 그냥 뭔가 궁금하셨던 거? 저한테 궁금하신 건 없으실 것 같고 없으시다면 없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지는데 출장 나가신 이정규 선생님 네 통신 상태가 안 좋나요? 네? 네 됐다. 정규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좀 들으셨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많이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또 어려워지네요. 지금 진행이 또 어려워지는데 혹시 슬기쌤은 네, 정규쌤 죄송해요.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슬기쌤은 혹시 홍보 활동에 의해 요거를 신청하셨잖아요. 신청하신 약간의 그냥 들을 거 없어서 신청할 수도 있었겠고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왜 신청하셨는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토크를 좀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소거 그냥 제가 이제 홍보 담당자인데 다른 기관들은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홍보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기관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서 그런 거 궁금했어요. 홍보 사실 홍보 지금 홍보 잘 되는 기관이 사실은 없어요. 옛날에 그 소사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 라임이 있잖아요. 무슨 소사. 그 라임으로 진짜 지겹도록 하루에 막 2-3개씩 올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냥 별거 애들 그냥 연습하는 거 찍어서 올리고 무슨 소사 그러니까 소사 메이킹을 했었어요. 아예. 무슨 소사 메이킹을 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다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홍보 전략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릴 때까지 뭔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럼 낮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과다 노출 전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났어요. 뭐 그 전까지 넘어가면은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준비 중이에요. 이거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노출을 하는 거예요. 질리게. 근데 이게 인지도가 적은 팀들은, 적은 기관들은, 적은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봐요. 그런데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인 순간에도 그렇게 하면은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팔로우를 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1개 정도, 많으면은 2개 정도. 그래서 인지도를 쌓아가는 방법부터 프로그램을 알리는 방법까지 중복돼도 상관없는데 이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홍보 방법은.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학교가 제일 좋아요. 학교가 제일 좋은데 학교가 잘 안 받아주죠.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다면 학교에 홍보를 들어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학교에 직접 찾아갔어요. 홍보 이렇게 막 들고 학교에 다 들어가서 동아리 담당자나 진로 담당자 선생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홍보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천에서는 그냥 그 수바람에다 꽂고 끝나더라고요. 저는 수바람을 못 믿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홍보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잘 모르니까. 그랬을 때 수바람도 꽂고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전화도 하고 되면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을 같이 가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이 학교랑 함께하는 방법 중에서. 근데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학교 전화하면 반응부터가 약간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러한 시도들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게 조금 있고, 또 그 요즘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없는 표현이에요. 없는 표현인데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설문조사 할 때 그런 방법이 있는데, 눈덩이식 홍보가 있어요. 이거는 검색해도 안 나오는, 제가 그냥 붙인 건데, 눈덩이식 홍보인데 그 쉼터도 그렇고 송말센터도 그렇고 수련관도 그렇고 다른 청소년 시설에서도 뭔가 활동하는 청소년이 있거나 뭐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을 활용한 홍보예요. 요즘에는 단톡방들이 다 많잖아요. 요즘에는 애들마다 반 단톡이 있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이 있고, 그 단톡을 활용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거 게시물, 포스터랑 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그 단톡방에 올려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고타고 해서 카톡 자체로 좀 홍보를 하는 방법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거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이 청소년들한테 타고. 근데 부작용이 좀 있긴 해요. 애들이 저한테 욕해요. 약간 이런 피드백이 와요. 애들이 뭐라 해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 하는 컨텐츠는 진짜 눈덩이식 홍보 방법으로 애들한테 너 아는 친구들한테 이거 좀 홍보해줘. 카톡방을 좀 뿌려줘.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나눔 장터라고 중고 장터를 해요. 플리마켓 장터를 해요. 장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했던 건데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셀러 모집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아까 윤주 쌤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뭔가 형성이 되면은 이것 또한 되게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전체 문자를 돌리잖아요. 기간마다. 저희는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인데 다른 기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문구를 줄 테니 그 수련관의 회원들에게 문자를 좀 돌려달라 해가지고 고리울, 산울림, 부여청, 소사 다 해주셨어요. 그 문자 돌리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연합된 홍보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도 요청드려가지고 현수막도 다 걸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뭔가 연합된 하나의 홍보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 윤지쌤의 아까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이라면은 홍보 아까 슬기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홍보를 하는데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거에 있어서도 같이 더 고민할 수 있고 좀 더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지역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커뮤니티. 소사 같은 경우는 그 애솔맘이라고 부천에 그 맘카페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글을 올리면은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난리 나요. 진짜 난리 나요.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티, 지역의 커뮤니티를 발굴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홍보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카페는 존재해요. 맘카페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저는 지역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좀 거하니까 지역명의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거를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제가 사는 곳, 제가 사는 지역, 일하는 지역 말고 사는 지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흥으로 일을 하게 됐으니까 뭔가 시흥에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천에서 또 일을 하게 되니까 부천에서 또 만들었어요. 커뮤니티를. 그래서 지금 토탈 커뮤니티 합치면 한 6천만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뭔가 기관 차원의 노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가면은 다양한 홍보 채널이 발굴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발굴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개설하기 어렵다 하면은 부천은 그 부천 할 말 그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부천 할 말이 있는데 그 운영자가 좀 친절하더라고요. 그분이 좀 잘 올려줘요. 그래서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걸 하는데 올려줄 수 있냐 하면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티들을 좀 이용하면은 홍보가 그래도 좀 성공적이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되진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말이 좀 빠르고 좀 두서없어가지고 슬기쌤 근데 성마센터 한번 가봤었는데 저번에 그때 안 계셨었죠? 저 그때 그 외국인 재난지원금 그 갔을 때 한번 갔었거든요. 슬기쌤 그때 안 계셨었어요 혹시? 있었어요. 계셨어요? 있었어요. 저 그때 있었죠? 이걸 물어보면 웃긴가? 그때 커피 먹으러도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외국인 재난지원금 갔을 때 우리가 마주쳤냐 약간 요거를 여쭤본 거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성문화센터 내부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되게 좋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또 홍보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쉼터도 저희가 브이로그 찍으러 가거든요. 10월 말쯤에. 그런 식으로도 좀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소개? 지금 보면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디스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청소년 기관들이나 시설들을 보면은 프로그램 위주예요, 홍보가. 프로그램 위주예요. 모집 위주, 프로그램 위주. 그러니까 그 자체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뭔가의 홍보물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부청수인데 부청수만을 알리기 위한 큰 포스터가 없고 소사면은 소사만을 알리기 위한 큰 포스터가 없어요. 홍보물 있다. 홍보물 받아보면은 리플렛. 리플렛이 전부고 리플렛 안에는
수련관을 알리기보다도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모집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 정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기관을 알리기 위한 홍보는 거의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소년 수련관 아니면은 뭐 문화의 집, 쉼터, 뭐 성마센터를 알긴 알아, 들어봤어. 하지만 그 역할과 그 존재 이유나 그래서 이게 있어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뭔데라는 거를 잘 모르세요. 수련관이라고 하면 아는 건 딱 하나. 저렴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자녀가 2명이면 무료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수련관의 존재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프로그램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보 자체에 대한 고민이 기관 차원에서 함께 돼야 된다. 담당자한테만 던져주면 안 되고 연간 홍보 계획 세울 때 담당자만 하잖아요. 담당자만 작년 거 썼던 거 보고 작년에 담당했던 사람들 결과 보고 쓴 거 보고 올해를 계획하고 가잖아요. 혼자만의 짐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홍보가.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기관 차원에서 함께 홍보 전략을 세워주고 홍보에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 홍보 담당자가 진짜 뭔가를 하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홍보가 안 됐을 때 혼자만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자율성을 좀 부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상향식 구조로 이렇게 저희가 위에 이제 상사분들한테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어떠한 루트로든 홍보 담당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자율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어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홍보의 주체도 청소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개인이 홍보에 대한 노력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네, 저의 활동 이야기는 네, 여기서 마칠 건데요. 지금 이제 2분 정도 남았어요. 2분 30초. 마지막 질문. 2분 30초 질문. 뭐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있을 거고 약간 여러 가지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예요. 김옥현 선생님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늘 마지막 좀 멘트를 마무리 진짜로 하면은 제가 늘 청소년을 만나거나 제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거나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 약간 슬럼프, 현타에 빠질 때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도 맨날 이제 약간 좌우명은 아닌데 다그치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꿈인 일이다. 왜냐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쉼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성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나는 그 친구들의 꿈을 이룬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꿈을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면서 일하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에게 조금 미안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프라이드 갖고 좀 사명감 갖고 진짜 만족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청소년 활동의 홍보 이야기 김태슬이었습니다.